모시고 또 인증 관련해서 설명 들으러 와주신 그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인증센터가 인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증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교수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강의계획서 작성법과 이제 개별교과목 인증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인증이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교수님들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학부 교육을 대학생들을 잘 가르치자 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의 기능의 중요성을 좀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교육의 질 척도로서의 교육 과정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야 한다는 대학 책무성에 좀 초점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교수 학습 체제 구성 요소에 총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일명의 커리큘럼 인증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먼저 저희는 미래 인증 구성을 위해서 커리큘럼 인증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 인증을 통해서 교육 수월성 확보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부 교육을 통해서 졸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졸업 경쟁력과 동시에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증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증 사업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인증 모델이 중앙대 안에서도 여러 학과 또 터지기를 여러 과정으로 확산화하기를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내 자체 인증 모델이 결국에는 다른 대학들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증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을 학과부 인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과부 인증과 교양 인증을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학과부, 교양과 교육과 이렇게 4가지 영역에 걸쳐서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단계에 있어서 기초, 개발, 성과 인증으로 3단계로 인증 단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교수님께서는 아마 교양, 기초 인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양, 기초 인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 커리큘럼 인증은 크게 나누어서 볼 때 단위 교육 과정과 개별 교과목을 한꺼번에 세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과목만 인증을 받겠다라는 학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과부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교육 과정 전체와 학과부는 학과부, 교양대학이면 교양, 다민치교양대학이면 교양대학 이렇게 교육 과정 인증과 개별 교과목 인증을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 저희는 3단계에 걸쳐서 인증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위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컨설팅위원회, 세 번째는 교육인증위원회, 이렇게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을 받으면 어떤 점들이 좋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교원 업적 평가 시
점수를 가산점 2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점까지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교수님들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하셔야 되는 단위교육과정 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 성과비나 운영비 같은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통과를 했을 때 아마 다빈치 교양대학 연구실, 그 사무실 앞에 인증 막패 같은 게 붙으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인증패를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양대학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습자들이 교수님들께서 기초인증을 받으셨으면 앞에 그 마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교수님의 교과목은 예를 들어서 공통영역 글쓰기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한 교과목인데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 마크를 딱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 인센티브를 저희가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대학 다빈치 교양대학 인증에서는 인증 산출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빈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셨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양의 주임 교수님이나 그런 전임 교수님들께서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계시고요. 아마 대부분이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의 계획서를 지금 여러 교수님들께서 포탈에 다 업로드를 해 놓으셨는데 강의 계획서를 일단 수정 보완을 하십니다. 저희가 드린 이런 작성법에 의거하셔서 수정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강의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양식을 내부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작성을 1회 하시고, 그리고 학기 말에 강의 개선 보고서 CQI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반추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영역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 영역이 교양교육과정 현황 및 요구 구성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 그것에 의거해서 교육과정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모델을 수립을 했을 때 어떤 지원 체제가 필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서에 기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교과목 교수님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이 개별 교과목 질가리 부분이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분석을 교수님들이 포탈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의 계획서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거에 분석을 해서 총 3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모니터링은 10점 만점, 그리고 강의 개선 보고서는 10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분들께 드려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시는 항목들은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강의 셀프 모니터링과 강의 개선 보고서 이것들을 평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총 개별 교과목은 60점 만점, 죄송합니다. 잘못 기비해야 돼요. 50점 만점이 총점이고요. 그리고 인증을 통과하시려면 총 3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강의 계획서를 수업 전에 작성하신 것을 한 번 더 수정 보완을 하시고, 그것에 의거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 중에 한번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학기 말에 내가 쭉 강의 계획을 세워서 해봤더니, 그리고 셀프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내가 다음 학기에는, 내가 다음에 이 수업을 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강의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까지 총 3가지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양인증, 기초인증 실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늘 교수님들께서 참여한 그 단계는 세 번째 사업인 인증사업 설명입니다. 여기서 교수님들이 오늘 참여를 하시고
강의 계획서 수정을 하시면 저희가 강의 계획서 분석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분석과 2차 분석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분석은 저희가 이미 이번 1학기 교과목들 강의 계획서를 다 다운을 받아서 다 분석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2차 분석이라는 것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 계획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업로드를 하셨을 때 그 수정하신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는 그것을 2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셀프 모니터링을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개선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개선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인증 평가,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3단계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단계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증센터에서 전문 인력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각각 셀프 모니터링과 개선 보고서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30, 50, 20, 30, 50, 20으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점수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건데, 이게 35점 이상 되어야지 인증을 통과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3단계 중에 하나만이라도 교수님들께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인증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저희 기한을 지키셔서 포탈에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포탈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날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 수정 보완하시는 건 6월 21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다 포탈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강의 셀프 모니터링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르고요. 강의 개선 보고서는 6월 2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다 포탈에서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2학기 교과목을 맡으신 교수님들께서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 수정 보완은 10월 6일 6주차 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 보고서는 10월 27일 9주차 안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의 개선 보고서는 15주차가 되는 12월 8일까지 수업이 다 끝나면 내가 돌아보고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강의 계획서 작성 법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그 작성법을 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 자료로 동영상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이건 보고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교과목의 인증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왜 이 인증을 굳이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분석을 한 인증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강의 계획서 실태 분석 결과값과 강의 평가 결과값을 한번 그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강의 계획서 실태 분석 결과에 강의 평가는 상관관계가 있음이라고 결과가 노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의 계획서를 잘 쓴 교수님들일수록 강의 학생들한테 받는 강의 평가도 높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내부 인증, 커리큘럼 센터에서 인증을 받으시는 그런 개별 교과목 프로세스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 분석 점수가 요즘에 뭐 공학 인증이라든지 외부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부 인증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학과의 장소보다 강의계획서가 훨씬 더 잘 작성되었다. 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강의계획서를 아까 1차, 2차 1차라는 것은 지금 포털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강의계획서를 수정을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점수가 55점에서 76점까지 평균적으로 상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프로토타입에 맞추어서 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강의계획서도 훨씬 더 양질의 강의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강의 평가도 좀 더 좋은 강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교과목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근거로 점수를 내리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A 강의 목표, 그다음에 B 학습 성과, C 강의 방식, D 강의 사료, E 수평가 방법, F 주별 강의 내용, 수업 일정, 이렇게 총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15개 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다양성, 명료성, 충실성, 연계성, 타당성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의 목표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강의 목표가 학습자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 명료한지, 그리고 학습자의 방향성을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학습 성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 성과가 강의 목표와 연관되어서 성과를 설정을 해놓고 계신지, 타당성 부분은 학습 성과가 학습자들에게 길러야 할 직무, 지식, 기술 또는 태도를 나눠서 작성이 되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 부분은 강의 진행 방식은 강의 목표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방식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체성은 진행 방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 평가는 과제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성은 그런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계성은 학습 평가, 학습 목표, 주별 강의 내용, 과제 이 사이에서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별 강의 내용과 수업 일정에 관해서는 주별 수업 주제 및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별 수업 주제 및 내용, 제출과제 또는 제출과제가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성 면에 있어서 주별 수업 주제 및 내용, 제출과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포털에 로그인을 하시면 강의계획서 작성법을 헬프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보셨을 때 어떻게 작성하시라고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모니터링 양식입니다. 셀프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6주차까지, 8주차까지 수업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에 체크를 하시고, 아주 그렇다면 5번에 체크를 하시고,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이제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 변경사항 내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선사항과 강화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학생들이 괜찮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내가 쭉 유지할 거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조금 수정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개선사항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 개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성적 기입을 저희가 정성적 기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수업을 반출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수준이 적절하였는지, 그리고 강의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 학습 평가가 타당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하게 강화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인증센터에서는 2015년도부터 인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학과부가 기초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인증 총 다빈치 교양대학 한 군데와 개별학과 3군데, 개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학과가 개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통교양에서는 총 142개, 핵심 교양에서는 99개, 선택 교양에서는 134개의 교과목들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인증 폐수여식 장면이고요. 그리고 개별 교과목 작성을 강의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우수 강의 계획서를 선정을 합니다. 2015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는 개별 학과부도 포함이 되지만 다빈치 교양대학 교수님들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우수 강의 계획서의 후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수 강의 계획서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런 상장과 상패를 수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의 탄핵 인증 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육대학에서 벤치마킹을 했었고 2015년부터 꾸준하게 저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 배너를 교수님께서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너로 포털하고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증센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계획서 작성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다 받으셨죠? 이 책자 앞부분은 기초 인증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개발 인증 관련 내용인데 오늘 오신 교수님들은 기초 인증에만 해당되니까 기초 인증 관련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제가 강의 계획서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실러버스라는 그 키워드를 구글에 넣고 거기에 있는 그 링크들을 모아서 단어 그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크게 떠오른 단어가 코र्스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라는 것은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스튜던트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학습자들에게 전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는 코र्스 로드맵이며 교수님들께서는 그 코र्스 로드맵을 안내해 주시는 친절한 안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 계획서 안에 있는 강의 목표, 내용, 수업 방법, 평가에는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목이라고 보았을 때 그 목표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라고 보시면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단문, 중문, 장문 글쓰기에 대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를 하시고 글쓰기를 전시를 하신다든지 논술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평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글쓰기니까 시, 수필, 논술 시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평가를 하시면 연계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쁜 그 예를
하나 억지로 만들어서 드리자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 해놓고 글쓰기 이외에 말하기나 읽기 같은 것들을 강연을 하시면 당연히 연계성에서 떨어지겠죠. 또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를 한다거나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시면 아마 글쓰기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학습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평가에 있어서도 듣기나 읽기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글쓰기와 동떨어진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평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왜 잘 작성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잘 쓰시면, 한 번만 잘 쓰시면 체계적으로 강의를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지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이후에 또 절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일관성 있는 강의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강의 계획서를 보고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차에 수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학습 진도를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학습 준비 매뉴얼 같은 것으로 강의 계획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가 잘 작성이 되면 학습자들은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함으로 인해서 교수님들과의 의사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 목표 및 성과, 그리고 2번째 강의 진행 정보, 3번째 학습 평가 방법, 4번째 수업 일정, 이렇게 4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과목 설명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위에 기입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강좌 개설 목적과 강의 구조에 대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목표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목표가 성과와 다른 점은 강의 목표와 동일시하되 해당 교과목의 방향성을 제공을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인지적 영역, 실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셔서 개괄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영역이 무슨 영역이고 왜 이 영역에 대해서 써야 하는지는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 부분은 학습 목표와 함께 붙어서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나, 어떤 교수님들은 학습 목표와 학습 성과를 똑같이 복사해서 그대로 넣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작성법이고요. 반드시 달라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학습 목표 부분이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개괄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한다면, 성과 부분은 가시적, 구체적, 측정 가능한 것들을 표현해 쓰셔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학습 목표와 일관성 있게 한 맥락 선상에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와 동일하게 3가지 영역, 인지, 정의, 신동적 영역에 걸쳐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인지적 영역, 신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블룸이라는 교육학자가 만든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따라서 인지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지식, 개념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시면 되고, 신동적 영역은 이것을 배웠을 때 어떤 기술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정의적 영역은 이런 걸 배웠을 때 학습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각 영역별로 교수님께서 어떤 동사들을 쓸 수 있는지 저희들이 쭉 제시를 해드렸고요. 학습 목표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인지적 영역이다 보니까 이론적 지식이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동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은 현장 연구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연구 능력을 습득한다, 실행 능력을 습득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항구적 태도를 기른다, 실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학습 성과 부분은 건강 문제를 분류할 수 있다, 기획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신동적 영역에 있어서는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어휘를 쓰셔서 해주셨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실천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셔서 교수님께서 예시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교과목에 맞게 그런 각 영역별로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예시를 한번 제공해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 체육교사가 갖춰야 할 체육과 교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한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죠? 그리고 교재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한다. 이것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체육과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지도법을 습득한다. 지도법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법을 습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강의 진행 정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이라는 것은 16주 동안 수업을 하는 강의 방식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할수록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강의 및 토론이라고 해놓으시고 교재, 연구방법, 교수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함께 토론할 것이 현장 체험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방문해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개인 수업 시연을 할 수도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수업을 기획하고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팀티칭 하는 수업이어서 정확하게 3인 1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고요. 수업 분석은 분석지를 제공하신다고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그냥 학습자들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지를 통해서 수업을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진행 정보 중에 학습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과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학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주실 때 과제의 목적, 그리고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 방법, 제출 내용 및 제출일 등을 명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제를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학생들은 과제가 적을수록 좋아할 거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런 학생들도 있고, 교과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교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보다는 과제의 목적과 방법 상의 의미 정도의 학습자들은 민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점일 때 과제가 너무 많다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3학점일 때 과제가 전혀 없다거나 적다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받으신 교과목의 학점과 시간에 맞게 과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제 진술 예시 부분에 보시면 이제 보고서를 받으셨고, 교수님은 학생들이 개인 수업을 시연을 했고 팀티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횟수를 1회, 2회, 1회 라고 설정을 하셨고요. 보시면 1번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셨고, 방법, 그리고 제출 내용 및 제출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당연히 학습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어떤 숙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교수님들께서 수업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그런 자료들만 명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강의한 내용과 평가한 내용을 동일시하는 교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원리를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목표와 무관한 평가 내용을 지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단순 암기 중심, 그리고 집필, 시험 같은 것들은 단순 암기만 해서 이렇게 빈칸 넣는 그런 시험 형태 또한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지향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라고 해서 평가 방법의 안내도 상세하게 좀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평가 방법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 참여도와 평가 반영 비율의 일관성을 좀 해서 있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가 문항이나 평가 관점이나 평가 기준의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인데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주에서 7주까지 이제 강의 내용을 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제출할 거다. 일단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기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굳이 밤 늦게 교수님께 카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기말고사도 동일하고요. 이제 개인 수업 시간이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업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안에서도 수업 계획을 평가를 하시는 것과 실행을 평가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수업 반성을 평가하시는 것, 아니 이렇게 세부 상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거다 보여주시면 나중에 학습자들이 성적을 문의할 때도 나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너는 몇 점 받아서 너는 이런 점수가 나오고 이런 학점이 나왔다 라고 딱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일정에 대해서는 그 안에 담으실 수 있는 내용이 수업 주제 및 내용, 그 다음에 학습 과제, 교수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 수업을 개설을 하실 때 탑다운으로 트리 모양으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시면 범위와 계열성에 있어서 크게 범위를 벗어날 것 같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제시하실 때 함께 읽을 거리를 읽을 거리의 어떤 부분을 오늘 수업을 하실 것인지 제공을 해주시면 학습자들이 예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과제나 제출 과제들도 함께 개별 주차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교수 과제를 명시하셔서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교수자 모습을 학습자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과제는 따로 이제 지금 저희 포탈에 그런 곳에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부탁드렸던 그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경우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어 있으면 나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동영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교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내가 이런 걸 가르칠 텐데 너희들은 이런 걸 읽어와라. 학습자들한테 읽을 거리를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고, 6주차에는 5주차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체육 수업 관찰을 할 거니까 너네는 6주차에 학습자들은 이제 이 과제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모든 수업 계획과 읽을 거리와 평가와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강의 계획서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강의 계획서 작성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기초 인증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오신 교수님들 중에 2016년도에는 강의를 하지 않으셨던 교수님들, 그래서 신규로 이제 강의를 맡게 되신 교수님들은 이제 기초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교양을 작년에 했는데 인증을 했는데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인증 신청도 안 했고 그 상당히 프로세스가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인증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핵심 선택도 작년에 저희가 일부 교과목 받아서 인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양도 교양 맡으신 교수님들, 받지 않으신 분들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 시스템은 저희가 기초 인증을 포털에서 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개별 돌파고 프로세싱 그 3단계 진짜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 계획서를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프 모니터링 하시고 강의 개선 보고서 작성하시는 것까지 이 3단계를 총 다 합해서 포털에서 모두 저희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의 순서를 임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사전 공지 없이 옮기시는 것들은 학생들에게 너무 혼란을 초래해서 좋지 않은 강의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는 내가 이번 학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하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주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신다면 그것 또한 학습자들한테 혼란을 오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만 잘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지켜주신다면 아주 좋은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교수님들 좋은 평가도 학습자들한테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두 가지 점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계획서 작성법